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1위 교육 파트너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124개국이에요. 근데 미국을 1위 교육 파트너로 하고 있는 나라 수는 56개국입니다. 중국이 더 많네요. 절반이 안 돼요. 네. 이 부분을 과연 미국이 압박에 의해서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124개의 중국의 이 연결고리는 상당 부분 아시아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시아에서 이 블록화, 밸류체인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요. 경제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각국은 뭐 중간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가 조금 멀어졌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합 집산이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제일 크죠. 네. 교육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 합친 것보다도 중국에 대한 이제 비중이 현실적으로 큰데 우리나라의 제1위 교육 대상국 역시 중국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건수는 중국이 제일 많은데 이제 금액은 미국이 제일 많은 거는 벌써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래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어느 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가 않고 우리가 자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아서 외부의 관계를 가급적이면 폭넓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의 이 경제적인 현실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하고의 이 경제 관계는 잘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양다리를 잘 걸쳐야 된다. 시진핑 주석 3연임 이후에 우리 경제와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좀 달라질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3연임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요인 변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우선 저는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잖아요. 근데 30주년에 지난 30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볼륨이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큰 위기를 짧은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조짐이. 그게 어떤 흐름이냐 하면 올해 5, 6, 7, 8월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났잖아요. 네. 근데 지난 30년간 흑자였어요. 근데 이게 올해 와서 이렇게 되더니 또 9월에는 사실은 뭐 큰 고려 요소가 아닌 10월에 다시 또 적자가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그 수출은 가공무역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원부자재, 자재 이런 것을 이제 수출을 하면 이게 수출로 잡혀요. 그렇죠. 들어오면 다시 수입으로 잡혀요. 그 실제 내수 시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중국도 또 가공무역을 했었거든요.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참으로 좋은 시기에 세계화 시기에 그 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중국이 기술 수준도 과거의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높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가공무역의 이 모델도 이제는 시효가 다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월별로 대중무역 흑자가 났다 안 났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진짜 우리나라 대중국 경제 교류 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경제 교류의 모델을 새롭게 가져가야 되고 그 출발점이 저는 시진핑 이번에 이제 3기가 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중국의 그 서비스업 뭐 이런 영역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그 시장, 국내 내수 시장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저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국산은 쓰지만 지금 하게 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서비스 영역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예요. 그 실버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제일 큰 게 실버 산업입니다. 실버 산업이고 실버 산업은 지금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중국에 아주 크게 유행하던 영유아 공장 용품 공장을 그걸 업고 실버 노인용품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여러 개 나타날 정도. 그게 지금 시장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이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중국에 물건을 팔려면 주부의 마음을 가져왔었어야 돼요. 주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영역이 청년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점심 식사를 안 해도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그래서 커피 시장이 드립 커피 시장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력을 보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는 중국의 SNS를 하나를 봤더니 그 애플 그 핸드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중국의 어떤 전문가가 올려놨어요. 중국의 댓글이 어떻게 달아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네. 봤더니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애플은 안 좋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역이다 하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은 안 돼도 애플은 되는군요. 애플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외식 업체 중에 독보적인 1위는 KFC예요. KFC. 의외로. KFC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예, 아성입니다. 그러면 그건 미국 건데 왜 그럴까? 그다음에 이게 저 스타벅스는 왜 미중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도 거기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할까?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정치 외교 영역의 문제는 하더라도 사실은 비즈니스는 이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관론이 나올 때는 비행기 만들어서 파는 거고 비관론 나올 때는 낙하산 만들어서 파는 게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비즈니스의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탈중국 이 흐름을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시기를 잘 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이 나갈 때 이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 해당 기업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 제가 분명히 한계가 많은데요. 이제 반도체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아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것과 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원화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의 시장 규모를 흔히 뭐 금액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금액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용량과 팽창력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원화를 해서 할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한번 직접 거기 이제 본사에 가가지고 경영층을 가을에 가서 만나고 그 다음 해에 또 가보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제 약간 경쟁이 됐나 봐요. 한국하고. 네. 그랬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알려진 바와 다르게 뭐 미국에 뭐 완전히 미국으로만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국 비즈니스 많습니다. TSMC가 예,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은 중국 비즈니스 많아요. 그게 이제 잘 우리 밖에서는 이제 그 갈등 요인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의 실제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DC 정가에서는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월가의 이 단기 자금 말고요. 장기 투자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실버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재편되는 흐름과 방향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10년 전에 우리 커피 브랜드들이 중국에 왔다가 뭐 어떤 분은 보니까 3년 내에 스타벅스를 앞질러겠다고 했는데 3년 내에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런 참 슬픈 현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적기죠, 오히려. 그거는 지금이 적기죠. 경쟁도 치열하지만 시장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또 실버 산업은 과거에 조금 할 때는 일본이 다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서비스와 연계돼서 하는 거는 지금 어디도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느 지역이 핵심 지역이다 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이제 그런 좀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빚은 적이 많아서 중국 투자, 특히 미중 갈등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지고 이제는 발을 빼는 게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딱 그 집약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텐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특성상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것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다 이제 프리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갈 때는 그거를 그러면 다시 다 내놔라. 그다음에 뭐 임금 관계, 뭐 관계 이걸 다 해놓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그 법 체계상 개혁 개방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회사 정리 청산 쪽에는 대단히 미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나오는 문제까지 또 있어요. 또 급속하게 중국이라는 사회가 환경 단속을 하고 또 소비자들의 입김이 세지고 해서 카메라 고발 되게 무섭거든요. 중국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 번씩 생겼을 경우에는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과거 중국 하면 오리고기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리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아닌가요, 중국은? 돼지하고 오리죠. 네, 돼지를 가장 많이 먹고. 근데 오리고기 예전에 뭐 베이징도 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리 안 먹어요. 그리고 오리가 이게 이제 오염이 많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오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오리 사육 도수가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패딩이 완전히 막 영향이 오리털이요? 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국을 떠나는 문제 이런 것도 워낙에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딱 그 하기는 대단히 중국 측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아니라고 할 때는 법 규정이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내밀고 또 관할 지역에 이제 중국 정부기관을 찾아갔을 경우 이게 정당하다 하면은 그거는 또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예, 이제까지 쌓여왔던 그 성장통 그 부분을 최대한 이제 조금씩 완화해 가려고 하고요. 국내 경제로는 아마 충격은 주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은 리스크도 만들지 않지만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시장을 크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그 국내 수요 또 성장 단계의 이 시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해가지고 국내 경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시진핑 3기 때의 국내 시장은 2기 때보다는 호조를 보일 걸로 그렇게 봅니다.